자,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오늘 공부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머리 아프고 공부해야 될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업보다도 더 열심히 듣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강? 그렇죠. 오늘은 3강입니다. 3강. 자, 우리나라의 권력의 중추를 이루는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입법부입니다. 자, 입법부. 입법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입법부. 법을 위반한다. 법을 만든다. 그럼 어디서 만듭니까? 그럼 입법부하고 똑같은 말. 이퀄 뭡니까? 이퀄 뭐예요?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의원들 왜 월급 받아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업무인 법을 만들려고 월급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법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자, 오늘은 이 핵심 중추 4부서 중에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회. 국회는 뭡니까? 국회의원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법 만듭니까? 아니잖아. 국회의원 선거일날 국회의원들 뽑아서 국회의원 시켜가지고 법 만들잖아. 그럼 뭐예요? 국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간접 민주 정치적 요소이다.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무슨 죄입니까? 대의제. 대의제가 무슨 말이에요? 나 대신 의회에서 하는 게 대의제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 대의제가 바로 국회라는 거 요거 꼭 알아주세요. 왜 우리 고대 우리 CF 하나 할까요? 우리 고대 그리스 우리 2학년 때 공부했잖아요. 그리스 아테네는 뭐 했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정치 형태 뭐예요? 직접 민주 정치했다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왜 현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왜 간접 민주정치 대신 뽑아서 할까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대의제, 즉 간접 민주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거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인구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모두가 나가서 정치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에는 자, 인구가 많아졌잖아. 우리나라 인구도 4천만이 넘잖아요. 그 4천만이 모일 장소도 없을 뿐더러 4천만이 다 나와서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죠.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현대는 인구가 많아지고 뭐가 넓어졌다? 영토가 넓어졌다. 이것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 한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업무가 현대사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화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성. 그럼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국회 가서 정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 어느 정도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그 전문가들한테 국회를 맡기든가 정치를 맡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우리 과거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구를 시켜가지고 대신 의회에서 한다. 그래서 대의제를 한다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뭘 공부할까요? 그렇죠. 국회. 자, 국회의 가장 근본적, 본원적 업무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 만들다를 입안한다라고 하거든. 입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입법부라고 한다. 이겁니다. 감 잡았죠? 자, 국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국회는 뭐냐?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국민의 무슨 기관이다? 대표 기관이 국회다. 자, 우리의 대표를 뽑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뭐 해야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뭐 해야 될까요?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일 날 여러분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때 노는 날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뽑는 날이니까. 감 잡았죠? 자, 드디어 나왔다. 자, 입법부의 가장 근본적, 가장 본원적 권한 나오네요. 뭡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냥 뭡니까? 타이틀이고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뭡니까?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맨날 대화하고 토론합니까?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가장 본원적 업무. 뭘 제정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가장 1차적인 목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법률 제정이 입법 아닙니까? 입법의 권한이 바로 입법부의 가장 본원적인 권한이라는 거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견제해 줘야 돼요? 그렇죠. 법원에서 재판 잘 때리는지, 즉 사법부에서 재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견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소속된 곳이 어디야? 행정부잖아. 다른 말로 정부잖아. 정부가 일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해야 됩니까? 감시하고 견제한다. 그래서 입법부, 즉 국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법원, 다른 말로 사법부. 감 잡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장관들, 이 공무원들이 포함된 곳이 어딥니까? 행정부가 일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는다? 견제하는 업무가 바로 입법부의 업무다 이거예요. 가장 본원적 업무는 법률 제정 입법이지만 이러한 업무도 있다는 거 무조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국회의원들은 한 번 국회의원 해먹으면 몇 년 해먹어요? 한국 같은 경우 4년 해먹잖아. 그럼 4년 해먹으면 인기가 많고 능력이 있어도 4년 이후에는 국회의원을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 많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4년. 4년은 기본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인기가 많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 뽑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연달아 하는 겁니다. 연달아.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년 연임제입니다. 연달아 할 수 있어요. 인기만 많으면. 자, 참고로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인기가 많고 능력이 좋아도 5년 이후에는 대통령 끝내야 됩니다. 피니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4년 연임제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구성은.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지역구 의원. 자, 맞잖아요.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플러스 비례. 어렵죠? 비례 대표 의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비례대표 의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역구 의원 어떻게 뽑힙니까? 그렇죠. 표가 한 표라도 더 나오면 뽑히는 겁니다. 많을 따. 자, 표의 숫자가 많으면 뽑힌다. 뭐예요? 대표가 된다. 자, 지역구 의원은 뭐다? 다수대표제.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 우리가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고 C 후보가 있겠죠. 그 중에서 표가 많을 따. 표의 수가 한 표라도 많으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럼 비례대표에는 뭡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정당이 있잖아요.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의 인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 많은 정당은 뭐예요? 국민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추가로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인기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인기는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득표율로 판단할 수 있잖아. 표를 많이 받으면 인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정당별 A 정당, B 정당 있죠? 정당별로 뭐예요? 비례해서 그 인기에 비례해서 뭘 줍니까? 의석을 주는 거. 정당별 뭐예요? 득표수. 득표수가 뭐예요? 인기 많으면 득표를 많이 얻잖아요. 비례해가지고 A 정당이 인기가 많으면 뭡니까? 자, 추가로 뭐예요?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힌다는 거,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뭘까요? 조직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 번째. 조직. 이것도 복잡합니다. 자, 일단 국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요. 바로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본. 근본 문자잖아. 그렇죠. 근본 문자. 한문의 뜻만 좀 잘 알면 돼요. 본회의가 있다. 이 본회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무슨 회의일까요?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 되면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뭐예요? 정기회.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하는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바로 무슨 회의입니까? 임시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 자, 정기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예요? 1년에 무조건 한 번 하는 겁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뭐예요? 1회. 1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기회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임시회는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 하는 거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일 없으면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임시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상임위원회. 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뭐냐? 우리가 근본적 회의가 뭐라 그랬어? 본회의라고 했겠죠. 그러면 자, 현대사회가 복잡해서 모든 법률안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법률안 개나 소나 본회의에 올리면요.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법률인데 괜히 본회의에서 시간 낭비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안건 들어가기 전에 잘 들어야 돼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본회의에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빼고 국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법안을 갖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조사하고 토론하면서 뭐예요? 아주 심각하게 의결해서 심의해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본회의에 올려야겠다. 이거는 뭡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하면서 폐기하자. 요걸 결정하는 게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럼 상임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렇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모든 안건이 본회의에 다 올라가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업무의 무슨 성? 그렇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뭐다? 상임위원회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또 뭘로 조직되어 있는가? 교섭 단체. 이 교섭단체는 뜻만 알면 돼요. 자, 교섭단체는 단체잖아.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일정 수 이상의 뭘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으로
뭐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요 정도만 슬쩍 알아주시면 되고 정작 중요한 거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니까 요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 본회의는 뭘로 나눈다?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하거나 아니면 없을 땐 안 하는 뭐예요? 임시회로 구성된다는 거 요거하고 상임위원회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거 요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이제 국회는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을까? 국회 뭐다? 권한.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 가지로 큰 타이틀로 일단은 구성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권한. 가장 본원적인 거네. 아까 공부했잖아. 법 만드는 거. 뭐예요? 입법에 관한 뭐다? 권한. 자, 큰 틀에서 하자. 두 번째는 뭐의 권한입니까? 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야, 너 재정 상태가 안 좋다. 그 재정이 돈이잖아요. 뭐예요? 재정에 관한 권한. 오케이? 세 번째가 뭡니까? 자, 뭐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건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 집어넣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법에 관한 권한이 무엇이고 재정에 관한 권한이 무엇이고 일반 국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하면서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외우면요. 중간고사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입법에 관한 권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까? 나머지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뭐야? 법자, 뭐 법률이나 잘 들으세요. 헌법이잖아. 헌법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단순 무식하게 외우면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입법에 관한 권한 한번 볼게요. 뭘까요? 법률 만드는 거라며. 법률 만들다를 뭐라 그래? 제조하다 그러잖아. 제조하다. 최종. 자,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고칠 게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법률? 뭐야? 고칠 게자. 뭐예요? 우리 개보수한다. 집을 개보수한다가 뭐예요? 집 리모델링 하는 게 개보수잖아. 고치는 거. 뭐예요? 법률 제정과 개정이 입법에 관한 권한잖아. 법 들어가 있잖아. 외우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 헌법이지. 뭐예요? 헌법? 이거 법조 들어가잖아. 뭡니까? 개정안? 헌법 좀 바꿉시다. 고칩시다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에서 헌법은 뭐예요? 제안만 하고 이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무슨 투표를 한다? 국민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제정하지만 헌법은 이 고치도록 의견을 내놓는다.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도 헷갈리니까 알아두고 모르겠으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니까 법자 들어가잖아.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대통령이 한 번씩 외국에 나가서 뭐 합니까? 외국 대통령이나 왕하고 뭐예요? 종이에 사인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조약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약 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부의 대빵 누구예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여기 쓸까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면 그냥 국내에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즉 입법부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 조약 체결이 의미가 있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조약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즉 정부의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체결하는 거지만, 이걸 갖다가 이 조약을 해도 된다, 안 한다. 국회에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 동의권이 바로 국회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권한이 센 거야, 안 센 거야? 센 거죠.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지 멋대로 사인하는 것 같아도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조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허락권,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게 국회의 권한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요게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 법자 2개 들어오고, 조약도 뭐예요? 문서 쓰는 거니까 약간 법적인 거잖아. 요런 거 들어가는 게 입법에 관한 권한. 자, 재정이 뭐라 그랬죠?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잖아. 우리 재정 상태가 개판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게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 1년 동안 다리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 그럼 1년 동안 세금으로 쓰는 돈이잖아. 그걸 뭐라 그래? 국민의 세금으로 1년 동안 써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돈을 예산안이잖아, 예산. 예산이라고 하잖아. 예산이 세금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권한이죠. 자, 이 예산안을, 자, 오늘 금년에는 2026년도에는 도로를 10개 정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를 100개 정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부가 만들잖아. 공무원들이 만들잖아. 장관이 만들잖아. 맞잖아요.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에 쓸 것이다, 어디에 쓸 것이다. 만드는 사람들은 행정부입니다. 하지만 지네들이 만들었다고 함부로 씁니까? 함부로 못 쓰잖아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거 제대로 쓰는 거 맞나 안 맞나 뭐예요? 심의한다. 심각하게 의견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심의하고 그래, 예산안 올리면 확정해. 자, 확정을 국회에서 해줘야지만 정부, 즉 행정부에서 이 예산안을 뭐 할 수 있다? 이 돈을 뭐 할 수 있다? 세금을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확정권, 예산안 만드는 사람은 행정부지만 이걸 써도 된다, 안 써야 된다 결정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최종 이 예산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안을 갖다 우리 여러분 회식하면 뭐 합니까? 총무가 돈 같은 거 결산하잖아요. 어디에 얼마 들었다, 어디에 얼마 들었다. 이 결산한 것, 예산안 결산을 갖다가 뭐 한다?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뭐 한다? 심사한다. 맞잖아요. 정부가 잘 들으세요.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집행 안 했는지 뭐예요? 심사하는 심사권을 갖고 있는 게 재정에 관한 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예산안이 돈이라는 것만 알면 국회의원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스무스하게 외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감 잡았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은 누가 합니까, 주로? 여러분, 뭐예요? 뭐 교육부나 건설교통부나 뭡니까? 재정경제부 이런 데서 뭐예요? 일반 국정을 하잖아. 주로 일반 국정을 하는 데는 뭡니까? 바로 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행정부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아무런 터치도 안 하면 행정부의 이상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국정은 한마디로 뭐예요?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국회가 행정부를 뭐한다? 일 똑바로 하는지 아는지 감시하는 업무가 일반 국정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잘 들어. 일반 국정은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한다. 그럼 뭐예요? 행정부가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똑바로 하는가? 자, 업무를 똑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누가 감시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감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누가 감시하는 거야? 국민이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내용 들어가면 돼? 일반 국정에 관한. 그렇죠. 무슨 조사, 무슨 감사 이런 말. 우리 감사한다가 뭐예요? 어떤 회사 감사한다가 이 회사가 비리 없이 똑바로 일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나 조사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 그럼 첫 번째, 저 행정부 똑바로 하는가? 국정을 똑바로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뭐 하는 겁니까? 국정을 감사하는 거. 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국정을 뭐 하는 권한? 조사하는 권한.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뒤에 다 권자 붙은 겁니다. 이 권자 붙은 거예요. 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자, 이름 비슷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게 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별표 3개 치자. 자, 볼게요. 국정감사도 아까 공부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뭐하고 비슷한? 정기의 임시하고 약간 비슷해요. 잘 들으세요. 국정감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매년 해야 돼요. 이거 매년. 자, 빠지지 않고 하는 건 뭐라 그래? 정기적으로 한다. 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국정감사권입니다. 자, 어디?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정 뭐 전반, 이 전반이 뭐예요? 뭐 교육에 관, 국정 교육에 관해서 국정 건설 뭐 이런 거, 국가 재정, 국정 전반이 뭐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전반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국정 조사는 뭘까요? 뭐예요? 아까 임시하고 비슷합니다. 뭐예요?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무슨 사안? 국정 전반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무슨 사안? 필요한 사안만 하는 게 뭐예요? 국정조사예요.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감사는 아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정기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건 그냥 쉽게 외우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아까 뭐 있다 그랬어? 임시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회. 됐습니까? 자, 국정감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국정조사권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 자, 국정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안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바로 일반 국정에 관한 첫 번째 권한이고, 이제 두 번째 권한 공부할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 감시잖아. 그러면 행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뭐 한 사람이야? 국가,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행정부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뭐예요? 이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게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중요, 뭐 장관도 공무원입니다. 중요 공무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예요? 임명.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 중요 공무원, 뭐 장관도 뽑을 수 있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 친척들이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친하다고 자기 대학 동창이라고 임명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임명을 할 수 있어, 대통령이.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안 된 사람들인지 뭘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우리 텔레비 보면 뉴스 보면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중요 공무원을 임명했을 때 뭐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요 사람이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대법원장도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임명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행정부의 대빵,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뭐예요?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권한이 뭐예요? 중요 공무원 임명 동의권 아닙니까? 그럼 그 중요 공무원들이 누구예요? 좀 높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 우리나라 2인자 아닙니까? 국회에 요 권한이 없으면요, 대통령 능력 없어도 대통령 친한 사람만 국무총리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라 꼴 개판될까, 속판될까? 개판되겠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대법원장.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헌법재판소장. 뭐 이런 사람 등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요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즉 뭡니까? 입법부가 일반 국정의 권한을 견제하는, 감시하는 권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감 잡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탄핵 소추권입니다. 탄핵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소추권.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탄핵 소추하고 헷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CF. 뭐야? 탄핵 심판권. 어렵죠? 한 끗 차이예요. 탄핵 소추권은,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국회의 권한입니다. 다른 말로 누구의 권한이다? 입법부의 권한이야. 감 잡았죠? 그런데 탄핵 심판권은 누구의 권한이냐면요. 헌법재판소, 줄일게요. 이걸 뭐라 한다? 이건 뭐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의 줄임말, 헌재의 권한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들 있잖아요. 뭐 대통령도 포함되죠. 이 공무원들이 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 공무원들은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잖아. 행정부 감시하는 거라 그랬잖아, 내가. 그럼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헌법이나,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 법률, 오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 공무원 너무 이상해. 왜? 헌법이나 국민들이 만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 공무원 잘라주세요. 자르달라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파면해달라고, 자, 제안하는 게 소추권이에요. 국회의원은 이 공무원을 자를 수 없습니다. 파면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파면 좀 시켜달라고 제안하는 거, 부탁하는 게 탄핵소추권이야. 그럼 누가 자를 수 있다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 합니까? 자, 국회에서 이 공무원 잘라달라고 탄핵 소추가 올라오면 뭘 할까요? 당연히 뭘 할까요? 탄핵 심판을 하겠죠.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자, 이 공무원, 지금 누구님 얘기 할게요. 모 대통령이 뭐예요? 내란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가지고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정이 나오면 이 모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거야? 파면이 되는 거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파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군지 얘기 나갈게요. 이번에 모 대통령 탄핵 심판 받아가지고 어떤 결론 나왔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잘랐어, 안 잘랐어? 잘랐잖아. 파면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1년 전에 했잖아요.
이게 바로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권은 내가 누가 갖고 있다 그랬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그랬고, 이걸 탄핵해달라고 제안하고 요구하는 게 뭐다? 탄핵 소추권이다. 이건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 국회, 다른 말로 입법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모든 거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 아닙니까? 장관이 행정부 소속이고 국무총리도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사하는 이런 게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자, 이거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고, 이거 헷갈리게 나오면 한 문제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